오늘은 아마 제 경험,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때 고려해야 할 것들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산후조리원을 꼭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첫째 때는 그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다 보니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꼭 가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모님의 상황과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두 번을 경험해본 결과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신생아 케어에 대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초산인 산모님들은 수유 방법이나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신생아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저는 진짜 첫째 때는 아기를 안는 방법부터 배웠었어요. 그 정도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정말 많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확실히 산후조리원을 가면 신생아 케어하는 방법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산모 케어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보면 종종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이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당연히 들 테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 옆에 누워서 편히 쉰다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만 그 시간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니까요. 산후풍이라던가 전몸살, 식단 등 아무래도 산모도 출산 후에 빠른 회복과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면 확실히 24시간 아이를 케어해주기 때문에 모자동 쉴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내 몸을 돌볼 시간도 생겨요.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가도 유축하랴 교육들이라 엄마도 휴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산후조리원에 갈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예약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임신하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후조리원 예약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생각보다 빨리 알아보셔야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주에서 12주쯤에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곳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기 때문에 예약이 금방 찰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는 둘째 때 너무 여유 있게 알아봤다가 원하던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조리원을 찾으려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조리원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 시설, 마사지, 식사 등 정말 많은데요. 그런 당연히 중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경험상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다는 것들은 무엇인지 제 경험을 녹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병원 연계 시스템입니다. 저는 첫째는 병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조리원이었고요. 둘째는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조리원이었어요. 일단 병원에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병원이나 집이나 산후조리원이 가깝다면 편리하겠죠? 병원과 가까우면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 대응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해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주 1회에서 2회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회진을 돌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을 해주고요. 이때 궁금한 점도 물어보기에 좋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확실한 장점이 됩니다. 이건 제 실제 경험인데요. 아이와 조리원을 가면 접종 때문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첫째 때는 거리가 있어서 신생아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는데 그렇게 먼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분유나 기저귀, 손수건 등을 챙긴 가방을 들고 겉싸개를 싼 아기를 안고 택시 타고 다녀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도착해서도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소아과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각종 전염병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쪽 구석에서 대기를 해야 했어요. 둘째 때는 병원과 연계된 조리원이었는데요. 조리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아이와 함께 가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사만 맞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게 정말 편하고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겪어보니 확실히 병원과 연계된 조리원이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 신생아 시설과 시스템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를 위해 마련된 곳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관리사님 한 명당 몇 명의 아기를 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적을수록 아무래도 안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생아실 내부의 CCTV 작동 여부는 당연하고 아이당 별도로 캠을 설치해주는 곳인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는 캠이 있었고 둘째 때는 캠이 없었어요. 각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단 캠이 있으면 언제든 제가 보고 싶을 때 그리고 가족들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캠을 켰을 때 아기가 자리에 없으면 불안해지고 자리에 없으면 신생아실로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와서 조금 힘들기도 해요. 아이가 뭐 개원했다, 자리에 없다 이런 연락이 가족들한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산모가 마음 편히 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친정 아빠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2주라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연락을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캠이 없는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캠이 없으니 신생아실 가서 아기를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은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편했겠죠. 저는 캠이 없는 곳이 제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주 신생아실 가서 봐야 했지만 캠의 여부는 산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조리원에서는 요가부터 시작해서 모빌 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내가 가는 산후조리원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아 마사지나 목욕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됐는데요. 요가, 모빌 만들기 이런 거는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하기 싫으면 그냥 방에서 쉬면 되지 않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리원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상담하실 때 참여를 강요하진 않는지 정말 자율적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조리원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참여하는 게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요. 오늘은 산후조리원을 알아볼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비용이나 식사, 마사지, 룸 컨디션 같은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내보면서 생각보다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